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을 말하다 아메리카노의 전혜성, 양규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에 계신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소비 문화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미국의 소비 문화를 알아야지 어떤 식으로 미국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생기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그 미국의 생활 소비 패턴 중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미국인들은 최근에 80% 정도가 온라인을 통한 소비를 한다는 거죠. 예, 물론 뭐 이제 그 팬데믹 영향도 있을 거고, 또 2000년대 그 밀레니엄 세대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기 시작을 했죠. 네. 하물며 저 같은 경우는 전에는 사실은 제가 그런 글로서리 쇼핑을 직접 가서 했는데,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쇼핑을 하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신선한 야채나 과일이 배달이 되고, 하물며 뭐 치킨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렇게 오더를 하게 되더라고, 온라인으로. 하물며 이제 식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80%의 그 제품 소비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는 사실 저희가 다시 한번 그 각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온라인 판매를 위한 플랫폼은 어떤 것이 있고, 뭐 순위는 어떻게 되고 어떤 식의 장점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알아보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죠. 어차피 지금 그 물품을 구매하는데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가입을 해서 그 넥스트 데이 딜리버리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코스트코 같은 경우, 그리고 월마트, 물론 뭐 이베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다운된 느낌이 있는데, 요즘 월마트가 상당히 그 공격적인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시겠지만 아마존의 셀러가 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 아마존에서 이제 그 셀러를 많이 확보하려다 보니까 그 셀러들의 장벽이 굉장히 낮았는데, 최근에는 그만큼 레귤레이션도 강화되고 그만큼 시간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그래요. 아마존이라는 것들이 처음에 그 프로덕트를 세상에 좀 알리고, 그리고 좀 새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차피 인지도가 있고 물건이 괜찮고 가격이 좋다면 아마존에서 빨리 떠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진입을 할 때 이제 그 브랜딩이 안 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아마존의, 예를 들면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존의 입점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다, 이런 그 매니팩처들이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면 그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약간의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구매가 일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소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임포터나 디스트리뷰터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번 더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도 그 미국이나 전 세계의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거는 결국은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그런 대형 유통체인들이고, 특별히 그런 회사들이 온라인 마켓에 뛰어들게 되고 경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생산자들은 괜찮겠지만 중간에 그 도매하는 사람이나 소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고, 아마도 그 뭐 먹이 피라미드라고 그러죠. 그런 그 먹이 사슬의 붕괴가 돼서 상당히 일반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지금 실제로 보면은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마존이 결국은 이제 판매가 잘 될 것 같다는 이런 그 뭔가 이노베이티브한 아이템을 개발하게 되면 아마존이 직접 셀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매니팩처러 입장에서는 아마존 셀러가 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아마존 초이스가 되는 게 그거 하나의 이제 수건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그만큼 한번 아마존 초이스로 인정이 돼서 그 마크가 그 이제 아마존 내에 이렇게 찍히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게 검증된 제품이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소비자한테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관관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마존 초이스가 되려 그러면 아마존들도 보면 구매팀들이
이렇게 어떤 박람회나 전문 전시회를 통해서 그런 이제 그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업체들을 컨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면들이 보면 하나의 필요악인 것 같은데 마케팅을 하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라든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 수익 같은 구조들을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 양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모르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그 실제로 업체들이 셀러가 되려고 그러면 많은 부분 양보해야 돼요.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걸 투자의 개념으로 가서 초기에는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아마존을 통해서 브랜딩을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운영상에 많이 힘들어져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잘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아마존 소비가 그만큼 우리가 이제 많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점점 확산이 되고 있죠. 코비드 이후로. 그래서 우리가 그 온라인 소비를 무시할 수가 없고 아마존 다음으로는 이제 월마트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지금 2위에 진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3위로는 이베이 아시겠지만 이제 주로 이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보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재고 같은 거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특이한 어떤 빈티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셀러 입장에서는 아마존에서는 그 리스팅을 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이제 이베이는 그만큼 장벽이 낮다는 거 이제 그런 장단점을 보셔서 어떤 플랫폼이 미국에 진출하기 좋은지를 이제 각자가 선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 아마존이나 월마트나 그리고 코스코나 모든 그 디스트리뷰링을 담당하고 있는 그 메이저 회사들이 가장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리턴 팔리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리턴 팔리시가 상당히 진짜 좀 새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에 이런 그 종합적으로 아마존처럼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몰이 아니고 이제 좀 온라인들도 좀 이렇게 좀 세분화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베스트바이처럼 전자제품만 할 수 있는 그런 그 온라인 쇼핑몰 전문몰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음식 같은 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마존 같은 데서 아주 공룡이에요. 다 먹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세분화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도 하죠. 그렇죠. 근데 세분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분화가 되게 중요하고 지금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분들이 그 어떤 온라인 플랫폼의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그 전문성을 많이 알리고 이제 그런 각 산업별로 그 전문적인 기업체만을 모아서 아니면 제품들만을 모아서 이렇게 프로모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홈디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피스디포도 그렇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전문성 있는 플랫폼들이 계속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아마존 그 풀필먼 바이 아마존 이 어떤 컨셉으로 인해서 많은 그 3PL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냥 제품만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픽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픽앤팩 하는 업체들 그걸 픽업해가지고 그 배송을 다 이렇게 배송을 하고 거기에 레이블링까지 해가지고 이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어떤 플랫폼이든 업체들이 이제 그걸 지정을 해주시면 판매가 이렇게 가능할 정도로 그 원스톱을 지향하는 이런 3PL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업체들은 점점 어떻게 보면 편해지고 있어요. 그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지금 그 전문 분야에서 제조업을 하고 계시거나 마케팅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정말 그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애플을 좀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대단한 그 플랫폼 같은 그런 그 투자를 좀 하셔서 앞으로 그 전문적인 그 시장을 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가지 예로 K 그 뷰티를 이제 그 홍보하는 그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이제 그 레비뉴를 창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거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코리안 상품만을 특화해서 이제 그걸 플랫폼화 해가지고 다른 해외 기업들도
그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그 코리안 프로덕트를 소싱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마켓 플레이스를 이렇게 오픈했는데 잘 되고 있고, 이런 어떤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물류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이커머스 아주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그렇죠. 그 이커머스 마켓이 활성화되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그 물류 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는 뭐 물류, 앞으로는 물류 업체만 남을 것이다. 이 정도로 그 물류 업체가 지금은 제품 소싱뿐만이 아니고 어떤 브로커리지까지 해가지고 그 제품을 소싱해서 마케팅까지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커미션을 받고 이제 이런 형태로 그 원스톱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기업체 내에 어떤 마케터나 또 하나 이제 어떤 그런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제품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생산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원스톱 그 솔루션을 이용하시고, 이제 사실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기 많은 그 지원 사업 중에 하나가 해외 공동 물류 사업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품을 예를 들면 미국에 런칭하고 싶은데 창고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 어떤 이제 창고비나 이런 부분을 1년 동안 아니면 뭐 반년 동안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또 활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지금 물류나 그 운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일시적인 현상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트럼프 정부에서도 그랬고 조 바이든 정부 역시 지금 중국과의 그 무역에 대한 그런 역차별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그 생산 기지를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고 점점 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항구에 물건 들어오는 것들이 뭐 대부분 중국산이죠. 그리고 모든 그 길을 막고 교통량을 늘려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그리고 매연을 유발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건들인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그 어떤 변화가 생길지, 미국 그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교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주시하셔야 될 그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짚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한국에 계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그 꿈을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정치 부분도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어떤 시장 트렌드를 잘 아셔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 리소스를 다 본인들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준비를 마련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게 좋기 때문에 제품 만드는데 신경을 쓰시고, 뭐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도 불구하고 제품도 만들고 마케팅도 하고 이거를 현지에 대행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런 원스톱 서비스나 아니면 해외 공동 물류 사업을 활용해서 많이 비용도 줄이고 실제로 미국을 진출하시는데 가볍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들 회사 지금 이제 우리 전 박사님하고 이렇게 그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그 상품 판매에 대한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도착해 있는 그 많은 샘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로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아직은 뭐 말씀드리기가 좀 지금 자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어떤 성공 사례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전 박사님이 도와주셨던, 그렇게 해서 좀 미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판매가 촉진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소개하실 수 있는 찬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성공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따로 또 시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저희 정보가 참고가 되셨다고 하면 거기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